이 공청회를 쭉 지켜보면서요. 많은 문제점들을 제시하시는 것 들으면서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정청탁 금지 문제,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문제가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들을 좀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얘기하실 때 일정 부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라는 게 바뀔 때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때에 그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금품수수 문제라든가 부정청탁 문제라든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문제가 사실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어느 한 가지만 따로 띄어내가지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설사 시행을 했을 때 일정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쳐나가면 되고, 여러 가지 부정청탁 금지를 했을 때 무인원 활동에 방해가 된다든가 저해가 된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제한적으로 허용을 함으로써 풀어나가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무튼 이 세 가지 문제가 따로 분리 독립될 문제가 아니라 한꺼번에 엮여서 한번 충격요법으로 이것이 제대로 법안이 통과가 돼서 실시하다 보면 분명한 메시지를 공직자 모두에게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금품수수 관련해서는 단순히 100만 원 이상이면 처벌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100만 원 미만을 받을 땐 단순한 과태료만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100만 원 미만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제공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김영주 의원 안대로 1년에 500만 원이 넘으면 100만 원 미만을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500만 원이 넘게 되면 똑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우리 장유식 진수린님하고 이성기 진수님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종합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차례에 걸쳐서 500만 원이 넘는 거를 규율을 하는 것도 합리적인 안이긴 한데, 보통은 연속적으로 100만 원 이하를 여러 번 받았을 때 그게 연속성이 있으면 그거는 100만 원 이상으로 취급하는 게 오히려 해석상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굳이 안 하더라도 작게 받았더라도 전부 합산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범죄가 되면 이 금액의 다가를 불문하고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액과 관계없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무 관련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직책으로 인해서 받으면 무조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그리고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입법으로 돼야 효과가 있다, 아니면은 각각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어느 쪽의 입장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예, 앞서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는 지금 이해충돌 관련된 법 제도가 공직조윤리법에도 일부 백지신탁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놔두고 지금 이 법만을 만드는 게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직조윤리법을 이쪽으로 좀 가져와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해충돌은
일체화돼서 종합입법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럼 공직자윤리법까지도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합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김영남 원안을 가지고 성안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